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육과정 구성 원리 및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정 구성 원리 및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일단 보육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보육 내용,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평가로 이루어지는 보육 과정을 구성할 때 기본 원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정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육 목적 및 목표라는 것을 설정하고 보육 과정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그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육과정의 구성 원리와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거는요.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느냐 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 목표, 그리고 보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라고 하는 이 단계에 대한 순환적인 과정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보육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보육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보육 목표란 보육 과정이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보육 과정을 경험한 영유아가 획득, 즉 얻게 되어야 할 주요 결과를 우리가 보육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보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한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영유아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하고 경험하게 될 그 내용 자체를 보육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수학습 방법이란 이러한 보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설정하여서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평가는 이렇게 실행된 보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보육 목표, 보육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보육 과정은 무엇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육과정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관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여서 그것이 보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결국 아동관, 교육관, 교사관,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그 보육 과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과정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아동관입니다. 볼 관자잖아요. 이 관자, 아동관 할 때 이 관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영유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이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예전과 같이 영유아를 어른이 그냥 알려주면 그것을 따라하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영유아가 직접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환경과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인가, 이렇게 어떻게 영유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아동이 자신만의 특성과 기질을 가진 독특한 개인으로 보는지 이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보육교사, 원장,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영유아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 원하고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점, 보육 목표와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 방법들, 교수 학습 방법 등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영유아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시적인 내용을 전달해 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영유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발언 기회라든지 탐색을 할 수 있던 것들을 제공을 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목표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아동관이 보육과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구성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관입니다. 이것 또한 관자니까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학습과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또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로 교육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개인 각자가 경험한 조건화, 강화, 벌, 이것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바람직한 관찰 그리고 가능한 객관적인 행동의 증가가 보육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행동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아주 행동주의가 진짜 적절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학습 관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들이 이야기한 대로 측정이 가능한, 그리고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그러한 측정 가능한 행동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어떤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학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더 적절하게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영유아에게 강화, 보상, 모방, 관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주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건 너무 좀 뭔가 인간을 모두 다 관찰하기에는 좀 이것은 제한적이다. 또 그리고 연구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뭐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도대체 교육을 뭘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동에 있어서는 놀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에 따라서 놀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학습과 교육이 아동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보육 과정의 내용들이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육 내용을 조직하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보육 과정 구성에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이 학습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게 된다면 이것을 구성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함께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파블로프의 실험도 그렇고 스키너라고 하는 그 대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방, 강화,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행동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대사회로 넘어오거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놀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 역시 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보육 과정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와 또 개인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관점들에 의해서 보육과정 구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육과정에 의해서 획득되어야 할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사관입니다. 이제 교사관 하면 떠오르시겠죠? 바로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인데요. 교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등의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보육교사는 보육 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사의 가치, 신념, 자질 등은 보육이라고 하는 그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상적이고 자질 있는 교사에 대한 상을 우리는 이런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보육과정 구성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정말 이 선생님 훌륭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관찰을 정말 잘하는 선생님,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은 좀 뒤로 빠지고 아이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정한 그 올바른 교육상, 이상적인 교사상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정말 이상적인 선생님이다 라고 만약에 정립이 되어 있다면 보육과정 구성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사의 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보육 과정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관입니다. 결국 국가가 보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는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국가가 보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등에 따라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보육과정 구성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을 기르고 또 아동에 대한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죠. 그런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늘어나고 또 국가의 다양한 위험들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여성들이 기존의 생각에 의하면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고 또 아동을 기르고 또 아동을 보호해야 될 여성들이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생긴 이 공백을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이것이 결국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이제 자녀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적 관점의 보편적 복지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특히나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편적 복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상보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육을 보편적 복지로 보느냐,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국가가 무상보육과 같이 아주 강력한 제도를 들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겠죠. 그런데 이전과 같다면 무슨 소리,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생각이라고 하면,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보육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무상보육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게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는 개인이 다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고 또 보육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중구난방의 질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의 질 관리가 국가의 역할이다 라고 해서
표준 보육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정도 이런 것들이 바로 표준이야라고 하는 보육 과정이라는 것을 국가가 바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국가가 보육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보육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어딘가는 굉장히 수준 높은 또 어딘가는 그렇지 못한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이라고 하는 보육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국가 책임 그리고 전적으로 보육이라고 하는 큰 파트가 국가의 책임과 의무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보육 수준과 또 보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재원 대상을 마련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가가 보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한 굉장히 크게 보육과정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